안녕하세요. 1분 책 읽기 매일 낭독 시간입니다. 매일 10분의 낭독 연습으로 나를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에서 방어 기제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오늘 벌써 4일째인데 너무 많이 읽어서 혹시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작권 관련으로. 근데 제발 그런 연락이 올 만한 영상을 만들라고 우리는 국제바다 모임에 갔더니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볼 수 있게 그런 영상을 꼭 만들라고 연락이 제발 가도록. 네. 혹시 주변에 어떤 말을 할 때마다 뭐 버럭 화를 낸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 있으시잖아요. 이게 이제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날선 방어에 관한 임상 심리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나의 버튼이 눌리는 지점. 많은 심리학 관련 서적들에는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비의식적이며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방어 기제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방어적 태도의 예로 자신의 무의식적 감정과 욕망이 타인의 것인 듯 마음을 위장하는 투사가 있습니다. 후배의 일거수일투족이 미워 보이지만 차마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 후배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며 주위 사람들에게 억울감을 호소하는 식으로 자신의 악의를 숨기는 식입니다. 자신의 무의식적 감정과 욕망을 그나마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태도로 표현하는 전치 혹은 전위도 흔히 사용되는 방어 기제입니다. 권위적 인물에 대한 분노가 들끓어도 그 사람 앞에서는 일체 그런 표현을 하지 못하고 숨죽이고 있다가 주변에 만만하거나 취약한 사람에게 트집을 잡아 폭발적으로 화를 표출하거나 애꿎은 물건을 부수는 등 화풀이를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자신이 주로 어떤 종류의 방어 기제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지 살피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방어의 종류에만 몰두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놓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당신은 언제 유독 방어 기제를 펼치나요?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는 모든 순간엔 방어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방어막을 펼치겠지만 분명히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이 어렵다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신은 언제 자꾸 정색을 하거나 분개하게 되나요? 어떤 사람과 어떤 때에 사실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공격받았다는 느낌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수치심에 나를 세우나요? 누구나 버튼이 눌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외모나 직업, 학력에 대한 열등감, 순탄치 못했던 개인사와 가족 내 이야기, 열심히 노력한 과정이나 호의가 무시되거나 정당한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나 혹은 자녀의 미약한 성취 등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취약한 지점이 우연히 건드려지면 남들은 그냥 넘겼을 법한 일에도 끼익 하는 굉음을 내며 이성은 그 지점에 멈춰버립니다. 이렇게 갑자기 버튼이 눌리면 빙 돌리지 말고 할 말 있으면 해봐 하며 뜬금없이 홀로 분개하기도 하고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나누며 한참 웃고 떠들던 단체 채팅방을 느닷없이 나와버립니다. 또 그런 일들이 스스로 생각해봐도 치사하게 느껴지면 어떻게든 다른 트집을 잡아서 분노를 이어갑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상처가 가득했던 자존감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버튼은 다양한 상황에서 작동되지만 그간의 연구들에 따르면 원인은 비교적 명료히 밝혀졌습니다. 배반을 당한 경험, 가족 내의 정서적 학대, 또래 사이의 집단 따돌림 경험은 이런 버튼을 수도 없이 잘도 만들어냅니다. 나의 외모, 성격, 행동, 능력, 심지어 나의 존재와 관련하여 무시당하거나
거부당하고 비난받던 시절에 경험한 수치심과 죄책감, 고립감의 그림자는 너무나 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닥까지 끌어내려진 우리는 미묘한 단서들에도 부지런히 대응하려고 힘껏 노력합니다. 예전처럼 내가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야. 나는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으니까. 하며 날카로운 창을 들고 경계를 서고 있지만 사실 그래서는 더 나아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심리적으로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흔합니다. 다만 나의 버튼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자신의 감정이 어떤 경우에 취약해지는지 알고 있어야 괴상한 선택을 하지 않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도 여러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버튼인지를 알게 된 후부터는 고군분투해서 그 버튼의 크기를 아주 작게 만들기도 했고 반대로 아주 크게 만들어 아무나 눌러대도록 해서 아무렇지 않기를 택하기도 했습니다. 뭐 어쩌라고의 마음가짐으로요. 그래서 강의 시간 중에도 제가 가진 우울감과 불안감에 대해 편안히 드러냅니다. 그런 감정을 과시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보살피게 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가진 취약점이나 수치심을 주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은폐하려고 애쓰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쓰기 시작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경계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어느 순간 악착같이 애를 쓰고 있어야만 자신이 보호되는 상태라면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모욕당하거나 폄하되지 않으려 부단히 애쓰는 사람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누구나 금세 부적절감과 불편감을 느낍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빈번하게 애를 쓰는 사람일수록 이런 주변의 불편감을 즉각적으로 감지해내고 이 분위기는 뭐야? 나에게 왜들 이래? 하며 다시 2차적으로 분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들과 괜찮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내게 향해진 형제자매의 농담에 갑자기 소소하게 분노가 치밀어 오름. 다른 가족이 그런 나의 반응에 핀잔을 주거나 비난함. 다른 가족들에게까지 분노가 번짐과 같은 패턴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갑자기 가쁜 귤을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귤을 얼마나 좋아하나요? 누군가는 귤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귤이 별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귤을 좋아하는 사람도 한겨울에 문득 딸기가 먹고 싶을 때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대충 귤을 좋아합니다. 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어느 날 문득 귤이 맛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귤을 언제나 좋아하거나 혹은 매일같이 싫어할 필요가 있을까요? 개인의 귤에 대한 선호도도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와중에 대략적인 경향성을 나타냅니다. 하물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결국 호오와 신뢰는 정도의 문제입니다. 누군가 나를 매일매일 100% 좋아해 줄 필요도 없고 나 역시 누군가를 매일매일 100%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확히는 그럴 필요는커녕 실현 불가능한 판타지입니다. 그냥 내가 그럭저럭 좋아하는 사람인지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저 충분히 믿을만 하면 됩니다. 어느 날은 실제로 상대가 나에게 지나친 농담이나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개의 버튼이 눌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최대한 빨리 상대와의 관계와 역사를 돌아봐야 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그럭저럭 좋아해왔다. 혹은 대체로 나를 아껴왔던 사람이다.
혹은 저 사람의 저런 이야기는 보통 별 의미가 없다. 애인과 자존심 문제로 분노의 버튼이 눌렸을 때도 상대의 그간의 태도를 재빨리 기억해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고 나도 저 사람을 좋아한다. 그동안의 역사를 돌아볼 때 앞으로도 나의 곤경을 기꺼이 함께 헤쳐나갈 사람임을 충분히 봐왔다. 하며 그러고는 상대가 그동안 주었던 긍정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현재 즐거운 혹은 중립적인 상황에 다시 편안하게 안착해야 합니다. 이러다 보면 내가 느끼는 분노의 일부분이 나의 과거 문제에서 일부분 기인했음을 차차 깨닫게 될 것입니다. 즉, 지금의 내 감정은 단순히 현재 사건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론 해당 버튼을 제작한 그 책임자에게 맞서기도 해야 합니다. 나를 학대해온 사람들에게 용감하게 맞서는 심상을 훈련하고 가해자에게 나의 정당한 분노를 말하고 또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재양육받는 과정은 심리치료 장면에서 임상심리 전문가 혹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도하에 함께 진행하시길 권유합니다. 어떻게든 이 큰 관계와 역동에 대한 통찰이 시작되어야 당신은 과거에 비참했던 감정에서 점점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까지 뾰족하게 있을 필요 없어요. 당신은 정말 잘 살아왔고 아직은 다 괜찮습니다. 오늘의 숙제는 이렇습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말아야 했던 당신의 버튼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생각해 볼 것. 그 뿌리 깊은 역동은 어디서 기인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까요? 관계에서 학대받고 수치감을 느끼던 그때의 기억들은 내게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오늘의 매일 낭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